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6일 오후 3시입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이제 초점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를 이 정권이 만들려고 하는데 대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진영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점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검찰 독립입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명재권 부장판사 같은 사람이 영장을 기각하는 이런 행태, 즉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사람, 그리고 명재권 부장판사 같은 사람이 전횡하는 이 법원을 개혁하는 겁니다. 줄이면은 우리가 원하는 개혁은 검찰 독립 법원 개혁입니다. 검찰 독립 법원 개혁이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이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성격이 정권 보위부입니다. 국가 보위부도 아니에요. 정권 보위부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보위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는 절대 반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검찰 독립 법원 개혁, 정권 보위부 공수처 반대,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 논리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민주당이 발의한 게 있고, 그것과 대동소이하면서도 약간 다른 바른미래당 쪽에서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이름이 다릅니다.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여당이 발의한 것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고위공직자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으로 삼는 고위공직자는 누구냐. 요걸 읽어보면은 이 정권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무직 공무원, 대법원장 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무공무원, 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 부원장, 감사,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가족입니다. 이 가족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 좀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5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여기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약 6,000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6,000명, 그 가족까지 치면 더 많겠죠. 그리고 이 군인의 경우에는 아주 희한한 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장성일 경우에는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이건 완전히 군대를 특별하게 하대하는 겁니다. 군대를, 특히 장성급 장교들이 퇴임한 이후에도 민간인 신분인데도 조사를 하겠다, 특별하게 집어넣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이 정권이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켜서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직 예비역 장성들이 요사이처럼 대수장이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반대하면은 이 사람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 이렇게 해석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왜 장성을 특별하게 감시하겠다는 거냐 이거죠. 문제는 이렇게 수사 대상자를 지정해 놓으면은 정보 수집을 해야 됩니다. 범죄 정보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건데, 딱 소수의
국민 전체에 비하면 소수입니다만은 한 6천 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범죄 정보를 수집한다면은 그게 사찰입니다. 사찰.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고위공직자는 공수처의 항상 감시하에 놓여 있다는 압박감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공수처는 정권 보위부입니다. 속성이 정권 보위부입니다. 이게 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명분이고 부패 척결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정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야당 편을 들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 편을 들지 못하도록 오로지 정권만 그리고 특히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도록 만든 게 이 정권 보위부입니다. 이 정권 보위부가 들었으면은 검찰, 경찰, 국정원 위에 상위기관이 하나 생기고 이건 필연적으로 KGB라든지 게슈타포 같은 북한의 국가 보위부로 정치 보위부입니까? 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권 보위부입니다. 정권 보위부. 이걸 딱 제가 이것을 절대로 막아야 된다는 이유를 정리하면 10개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위공직자들 약 6천 명을 수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이들을 일상적으로 사찰해야 한다. 사실상 감시기관이 된다. 두 번째,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임명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이 생기는 겁니다. 검찰은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은 아니죠. 대통령은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만 있고 그것은 개별적 수사 지휘가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한 지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법무장관이 검사에게 수사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는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니까 그 중간 단계가 없어요. 법무부도 없어요. 총리도 없습니다. 바로 대통령 직속 감시, 견제, 수사 그리고 탄압기관이 될 수가 있다. 일종의 이건 경호실을 또 하나 더 두는 겁니다. 이건 정권 경호실이죠. 세 번째,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져서 견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중첩이 될 때는 사건을 넘겨라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넘겨받을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독점적 수사권이 되는 거죠. 다른 쪽에서 수사를 하는데 이게 정권에 불리한 수사가 돼간다 하면은 공수처가 나서가지고 사건 넘겨라 해가지고 유야무야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되면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을 하게 되는데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경쟁적 수사는 인권 유린을 필연적으로 유발합니다. 여섯 번째, 검찰 특수부 인력을 줄이면서 공수처를 신설하면은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의 특수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검찰에 있는 특수부가 지금 여기 공수처에서 지정한 바로 그 고위 공직자를 주로 감시하고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이미 공수처 역할을 하는 특수부란 조직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특수부에 갈 일이 없습니다. 특수부에 가는 사람들은 정권, 정치인, 그리고 대기업인, 주로 정치 부패와 관계되는 일종의 거악 수사 담당 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규모를 줄이고 그 대신에 공수처를 신설한다 그러면은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의 특수부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일곱 번째, 검찰은 법무부와 언론의 통제나 견제를 받는데 공수처는 대통령에게만 종속되고 충성하면 되니까 무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필연적입니다. 여덟 번째, 대안으로서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손질을 한다면은 딱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앞으로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야당이 임명한다. 야당이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아니면은 완전히 중립이 보장되는 공안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서 선임한다. 즉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아홉 번째, 검찰이 대통령 말을 안 듣게 될 때를 대비한 별도의 정치 검찰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에는 아무래도 국민들과 접촉이 많고 언론과 접촉이 많으니까 저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이 공수처와 같은 비밀 수사기관하고는 좀 생리가 다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헌법과 국민과 여론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연히 정권 말기에 가면은 살아있는 권력, 즉 대통령 주변을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직속의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수사를 못하게 막는 경호실 역할을 하고 대통령이 가리키는 사람을 잡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정치 탄압 기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요약하면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 개혁을 빙자한 검찰 장악이 아니라 검찰 독립이고 법원 개혁입니다. 명재권 부장판사가 조국 동생 영장을 기각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불법적으로 교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조국의 심부름 역할을 하면서 교사 두 사람으로부터 1억 원씩 2억 원을 받아가지고 조국한테 전달했어요. 조국 동생입니다. 조국 동생에게 전달했어요. 조건이라는 사람, 조건에게 전달했는데 그 사람 두 사람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종범으로서. 그런데 정작 2억 원을 받은 조국 동생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문제는 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기각 사유가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면 구속 안 합니까? 그리고 몸이 아프다는 걸 고려했는데 몸이 아프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죠. 꾀병이라고 봐야죠. 그런데도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왜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한 이후에 이 한국의 법원이란 게 정치법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치는,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고 헌법을 어겨가면서 문재인에게 충성하는 이런 법원을 개혁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것은 검찰 독립이고 법원 개혁이다. 그리고 정권 보위부 역할을 하게 될 뭡니까? 이름이 아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름 근사하게 지었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말 자체에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그럼 자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까? 고위공직자 범죄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일단 고위공직자는 전부 다 범죄 집단으로 상정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막아야 합니다.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 비슷하게 되는 거죠. 파시오, 나치, 스탈린 체제, 김일성 체제, 우리가 그것을 무슨 참고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권 보위부입니다. 국가 보위부, 정권 보위부. 명칭이 뭐 국가 보위부라고 할 필요 없어요. 국가를 보위하면 그건 또 괜찮아요. 정권 보위부입니다. 정권 보위부 공수처 반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